이어서 주간 한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한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틱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수공예 직물 염색법이자 천을 말하는데요. 2009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내달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인사동 가나인사 아트센터에서 인도네시아 바틱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해보는 전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가나인사 아트센터에서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제2회 국제문화교류전 바틱 인도네시아의 영혼을 개최합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바틱 전시회는 해외, 특히 아세안 국가의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국내에 소개하는 한세 예스24 문화재단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개최한 제1회 국제문화교류전 베트남 미술전에 이은 두 번째 전시입니다. 전통 바틱에 담긴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동시대 예술로서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인도네시아 예술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한국에 알리고 더 나아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세 예스24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한인리 문화연구원이 기획하고 외교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한 아세아센터 그리고 자카르타 직물박물관이 후원합니다. 전시는 전통과 현대 두 파트로 구성됐으며 자카르타 직물박물관과 한인리 문화연구원 소장품을 비롯한 전통 바틱 60여 점과 현대 바틱 40여 점 등 총 100여 점의 바틱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현대 바틱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바틱 예술가인 하리 다르소노, 수마트라 잠비 출신의 바틱 장인 아즈미아와 바틱 전문 브랜드 알레이라바의 작품 등 전통 문양과 기법에서 영감을 받아 섬유예술로서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고잭, 다들 아시죠? 인도네시아에서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가 발전하기 시작해 오토바이를 기반으로 한 고잭이 O2O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O2O 서비스는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한국과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O2O 서비스가 물건 배송, 음식 배달, 교통수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O2O 서비스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고잭 서비스입니다. 고잭은 오잭에서 나온 단어로 오토바이를 기반으로 하는 우버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으로 시작한 고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물건 배송, 음식 배달, 장봐주기, 이삿짐 서비스, 청소, 마사지 등 O2O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그랩 또한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그랩택시, 그랩카, 그랩익스프레스 등 이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리얼푸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5,500만 명의 인구 대국이면서 약 7,500만 명이 인터넷 사용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5,200만 명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SNS를 이용하고 있어 고잭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네이버 라인은 현재 인도네시아 메신저 시장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잭과 제휴를 맺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서도 고잭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고잭 서비스를 이용해 장보기와 음식 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서 향후 식료품 소비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세계 최악의 차량 정체로 악명 높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번호판 홀짝제에 벌금 폭탄까지 동원해 교통지옥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지하철과 고가도로 건설 공사로 도로 곳곳이 끊긴 데다 최근 3-in-1을 폐지하면서 원래부터 심하던 차량 정체가 더는 참기 힘든 수준까지 악화됐습니다. 지난 14일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카르타 경찰은 버스 전용차로 단속 강화 전날인 13일 하루 동안 274명을 적발해 1인당 50만 루피아, 즉 한화 4만 4천 원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자카르타 지역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월 310만 루피아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 폭탄이랄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로 가운데 차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얌체 운전자들에게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경찰이나 외교관 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자카르타 시 당국은 시내 120곳에 진입장벽을 설치해 일반 차량은 아예 버스 전용 차로로 진입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내달부터는 탐림과 수리름만 그리고 갓도스브로토 등 상습정체 지역 3곳에 출퇴근 시간 차량 홀짝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카르타시 당국이 하루가 멀다고 대책을 쏟아내는 것은 이 차량 정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재작년부터 지하철과 도로 건설이 본격화하면서 자카르타 시내의 차량 주행 속도는 시속 8에서 9km로 뚝 떨어졌고 이에 더해 지난 4월 카풀 차선제인 3-in-1까지 폐지됐습니다. 출퇴근 시간 시내 상습 정체 구간을 지나는 차에는 3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 한다는 이 규정은 조끼라고 불리는 합승 아르바이트를 양산했는데 이 어린이도 한 사람으로 쳐준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아기를 안고 나오거나 수면제로 아기를 재워서 데리고 나오는 사례가 적발돼 사회적 문제가 된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시 당국의 단속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미흡한 대중교통을 해결하지 않는 채 이 단속을 강화해봤자 길만 더 막힐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페베네가 자카르타 남부지역 비즈니스 특구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5호점 베테페엔점을 개점했다고 합니다. 카페베네 인도네시아 베테페엔점은 자카르타 남부지역 비즈니스 특구 메가쿠닝안에 위치한 베테페엔 타워 1층에 입점했습니다. 매장은 약 40평 규모로 매장 내외부에 62개의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베테페엔 타워 주변으로는 유명 특급 호텔과 네덜란드 대사관, 인도 대사관 등과 다양한 다국적 기업이 다수 자리 잡고 있어 관광객들과 직장인 중심의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카페베네는 카페에서 커피뿐 아니라 간단한 식사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에 맞게 전략적 현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카페베네 빙수는 인도네시아 현지 SNS와 음식점 평가 사이트에서 호평을 받으며 시그니처 메뉴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지 식문화에 맞춰서 파스타 등 한화 6,000원에서 7,000원대의 부담 없는 식사 메뉴를 개발해 브런치 카페 컨셉트를 더했습니다. 이 현지인의 선호하는 이태리식 파스타 메뉴는 물론 한국 대표 음식 김치를 사용해 한국적이면서도 현지인의 입맛을 고려한 김치 알리오 올리오, 떡볶이 그라탕 등도 꾸준한 판매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일부터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이슬람 단식 기간인 라마단 기간에 맞춘 시즌 메뉴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고객들이 단식을 멈추는 오후 6시 이후의 시간대까지 고려해 과일 에이드를 출시해 현지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라마단 기간 동안 오후 6시 이후에 사탕, 초콜릿, 그리고 과일과 같은 당도 높은 제품 등이 판매가 급증합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전체 인구의 약 90%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는 현지 식문화 색채가 강하면서도 K푸드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높아 장기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큰 시장이라며 현지 소비자들의 성향과 문화 등을 고려한 메뉴 개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글로벌 정보보안 관리 기업인 이글루 시큐리티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융합보안관제 시범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의 K글로벌 데이터 글로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 사업을 통해 이글루 시큐리티는 동남아시아 정보보안 시장 진출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CTV, 출입 통제 시스템 등 물리보안 장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융합보안 경험을 가진 이글루 시큐리티를 높이 평가해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글루 시큐리티는 이달부터 현지 파트너 업체와 함께 사업에 착수합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현지 기타 금융기관의 요구사항, 보안 환경 등에 부합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해 오는 11월까지 융합보안관제 시범 사업을 마무리하고 솔루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안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득춘 이글루 시큐리티 대표는 이번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융합보안관제 시범 사업 수준은
그동안 이글루 시큐리티가 해외 사업을 추진하며 쌓아온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기획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시범 사업 수주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 고객에 최적화된 정보 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데 더욱더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한인뉴스의 박예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